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18일입니다. 자, 저는 샘표식품을 금요일 날 상한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장 시작 한 30초 좀 안 남았는데 갭이 한 대략 6% 정도 뜨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에 일단 절반 물량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 7%, 8% 정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 상승이 좀 나와주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10% 정도 상승 구간에서. 자, 샘표 식품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조화제약을 좀 사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좀 멈칫멈칫하고 빠르게 위로 치질 못해서 본전가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중요한 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화제약 매매는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됐습니다. 조화제약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요. 오전에 매매를 해서 좀 만족할 만한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오후장에는 그냥 좋은 종목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오전 매매만 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전에 일단 샘표식품을 좀 매매를 했고요. 샘표식품은 금요일 날 이 상한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에 절반 물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한 10%좀 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전량 수익 실현을 좀 했죠. 자, 분봉상 보면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에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상한가가 살짝 풀리기도 했고. 자, 금요일 날 일단 분봉상 모양이 굉장히 매물대를 잘 소화하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들이 조화제약하고 또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종목은 좀 상한가에 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샘표식품이 좀 깔끔하게 그래도 들어간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샘표식품을 왜 매매를 했느냐? 이런 이 상한가 잔량을 많이 쌓지 않지만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라든가 의외로 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종목에서 갭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영상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갭이 안 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매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갭이 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표 식품하고 샘표가 있는데 왜 샘표 식품을 매수를 했느냐? 자, 샘표를 보면 샘표는 일정한 박스권을 뚫어주는 그런 깔끔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봉도 아니었고요.
또 앞쪽에서 이런 상승 구간이 있었잖아요. 1차 상승 구간이. 그리고 지금은 2차 상승 구간이었고, 얘는 거래 대금은 샘표식품보다는 많이 터지긴 했지만 상한가에 들어가는 봉이 아니었어요. 거래 대금이 적더라도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샘표식품을 매수를 했던 거고요. 다행히 샘표식품이 오늘 또 갭을 띄워줘서 시가 갭을 7.63%를 띄우고요. 그리고 상승이 좀 더 나왔죠. 자, 추가 상승이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 대략 한 3.5%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10% 정도 아마 구간에서 절반 물량, 나머지 물량 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장에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 터지는 봉이 탁 뜨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였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다면은 요거 뭐 매수해 볼 만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안 했고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돌파가 나왔죠. 뒤쪽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 눈에 띄는 이런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온 게 아니죠. 좀 지저분하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이 자리 돌파할 때는 돌파 매매 할 만도 했지만 저는 오전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뭐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익이 충분히 좀 났던 종목이라 여기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표 식품은 좀 매매를 마쳤고요. 얘는 일봉상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또 한 번 이 장대 양봉에 준하는 이런 상승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향후 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매수할 자리가 있다면은 또 매수를 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매매를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조화제약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조화제약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얘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갈 때 좀 깨끗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종목도 상한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을 때 깔끔하게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면 이 종목도 상한가 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런데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한번 빼고 요렇게 마감이 됐다가 요거는 이제 동시호가의 상한가에 말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한가에 힘이 약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이제 뚫어진 전고점 라인을 정확하게 또 지지를 잘 해주죠. 살짝 이탈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근처를 지지를 해주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어제 이제 만들어진 고점 라인 그리고 오늘 분봉상 고점 라인이 돌파가 나오는 이 돌파봉을 확인을 하고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뭐 최저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리질 못하고 얘를 좀 호가 움직임이 조금 지저분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만 뭐 하여튼 호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드는 구간에 제가 기다리질 못하고 절반 물량을 본전가에 매도를 했죠. 본전가에 매도를 하고 절반 물량을 원래 매도 걸어놓던 자리에다가 매도를 해서 일단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매수가 대비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무려 20%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뭐 거의 무릎팍에 사서 무릎팍 위에 뾰루지도 아니고 무릎팍 위에 각질에다가 팔았습니다. 예. 조금 흔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거를 참지를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일찍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조화제약을 저는 수익으로 매매를 마쳤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제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복귀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화제약도 좀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들이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
정보 인증이죠. 자, 한국 정보 인증과 한국 전자 인증이 있고요. 자, 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얘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대장주는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자, 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일정한 박스권을 만드는 자리를 오늘 깔끔하게 또 돌파를 해줬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예, 오전에 좀 일찍 매매를 마치고 오전에는 좀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질 않았거든요. 오후장에만 좋은 종목 나오면 매매를 하려고 오전장에는 좀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오전에 좀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자, 얘가 한 11시 12분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거래대금도 이 종목의 거래대금 치고는 준수합니다. 뭐 360억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 들어가는 봉에서 이 정도 거래대금에 이 종목은 그래도 많이 터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봉상 그래도 나름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전장에 또 깔끔하게 상한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내일 어떻게 또 캔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에 또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매매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전자 인증이 2등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터졌어요. 한 78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분봉상 얘도 여기까지는 잘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자, 요 자리에서 뭐 돌파 매매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자, 일봉상 보면 얘도 일정한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깔끔한 돌파 상한가가 나왔죠. 자,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보면은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뭐 대략 뭐 한 5,300원 정도 보고요. 자, 5,300원 자리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 되죠.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파할 때 캔들이 무려 7%짜리 봉입니다. 7.5%짜리. 그러니까 돌파 매매 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설령 이걸 봤다고 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 자리에다가 이제 매수 대기를 해서 기다렸겠죠. 그러면 이거 아마 매수 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얘가 왜 한국 정보 인증보다는 2등주냐? 이 상한가를 갖다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풀리고 여러 번 풀리고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얘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종목이 내일 더 많은 갭상승을 띄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일찍 들어가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한국 정보 인증이 강한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얘가 갭상승이 더 뜰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국 전자 인증이 갭이 더 많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니까요. 자,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세 종목 중에 제일 약하고요.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완전히 이 꼬리 매물대까지 돌파하는 깔끔한 봉이 아니죠. 물론 몸통 라인은 이 자리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보 인증과 한국 전자 인증과 차트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확실히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분봉상도 상한가를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한가를 완전히 말아 올리고서 상한가 마감을 한 게 아니고 동시호가에 또 얘는 상한가에 올렸기 때문에 얘가 제일 약하다. 또 오늘 SK 바이오랜드가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는 그거 외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이 팬데믹 관련해서 글로불린 성분이 이 치료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도 여기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고점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대략 한 4거래일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 지지저항으로 매매를 했다면 돌파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매매를 했다면 단기간으로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던 구간들이 있었고요. 또 홀딩을 했다면 오늘 큰 시세를 또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분봉상 뭐 나쁘지 않았죠. 여기서 돌파 나올 때 돌파 매매도 또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딴짓하느라 좀 보질 못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줬거든요. 주기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매매는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에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급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나름 그래도 잘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계속 같은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매도의 수량이 좀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여전히 연기금과 이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이 코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고 난 후에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5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오후장에 좀 매도를 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좀 물량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죠. 장 막판에 좀 하락이 크게 떨어진 거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좀 상승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수급적인 측면도 뭐 특이 동향을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악재들은 큰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호재거리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정도의 이 큰 상승들이 어느 정도는 다 나왔기 때문에 산업 섹터군들이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테마들을 만들고 뉴스들을 띄우면서 이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할 수는 사실 없어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 관련 종목들을 대상으로 1차 시세 후 조정 자리나 아니면 연이어서 나오는 2차 시세 이후에 조정 자리에서 매매할 자리가 있다라면은 그런 자리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장세에서는 사실 매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기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최대한 안전한 자리, 그리고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또 이 발발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해일을 두고 2차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물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함인 거를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에 또 대응해서 화웨이도 애플과 이 보잉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이 2차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시장에는 당연히 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팬데믹으로 인한 이 안정세가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한다면 시장은 한 번에 깊은 조정은 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상승의 가능성, 상승의 기조나 힘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나 하락의 힘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